네, 마감 스퍼트 진행 전에 오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투자 뉴스들 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 MS의 CEO가 26일에 방한할 예정인데요. 현재 알래스카 주지사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가운데 MS CEO가 방문한다면 그에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기대감에 부풀어 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MS CEO가 방문하는 건데요. 일단 이러한 소식에 SP소프트가 장중 급등세를 보였고 챗봇 관련주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오후장에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두세 번째 소식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합쳐서 이 미국의 누적 판매량 3천만 대를 넘어섰다. 물론 판매를 잘한 것도 오늘 자동차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매도가 다시 재개된다면 자동차 쪽에 수급이 돌아올 거다라는 분석이 조금 더 지배적입니다. 대신 증권에서 지난주에 낸 리포트고요. 공매도가 돌아오면 외국인 수급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저평가 매력도 PBR이 낮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 특히 외국인 기관의 동반 러브콜이 확산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주 시세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현대차 본주만 해도 장중 4% 넘게 상승하는 흐름인데 현재도 21만 4천 원대 걸어가고 있죠.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부품사입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전부 다 현대자동차의 계열사고요. HD 현대그룹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보셔야 합니다. 현대글로비스에는 외국인, 현대모비스에는 기관의 순매수가 붙으면서 오늘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뉴스 보시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상승세도 눈에 띄는데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4월 2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월 2일에는 아직 상호 관세만 매길 것이고 품목별 관세는 아직은 구체적인 디테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그런데 주가에 미리 반영되었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는 정말 바닥을 딛고 반등하는 것일지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 시세 보시면 모티브링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은 화신과 성우 하이텍이 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이 종식을 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뉴스도 함께 나오면서 두 자릿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HL만도도 4% 시세 보여주고 있네요. 그 대신증권에서 공매도 재개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가 SL이라고 했는데 화면에는 없지만 오늘 장중 5%의 시세 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시죠. 다음 분 뉴스는 제약바이오의 슈퍼위크가 다가왔다라는 거고요. 이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HLB 그룹주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 알테오젠도 장중 2% 상승하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해 주기도 했죠. 거기다가 최근 비만 치료제 그리고 FDA 승인 관련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도 주총에서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주목해보시면서 주가 흐름도 같이 나오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공매도 재개 전에 주의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있는 종목의 대차 정보를 확인해 보자. 이게 정말 이 기업이 좋아서 종목이 오르는 건지 공매도를 치려고 조금 미리 작업을 해놓는 수급인지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그동안 좀 대차 잔고가 많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종목들 정리했습니다. 로봇과 화학 그리고 철강 쪽인데요. 철강 같은 경우 오늘 또 LNG에 대한 그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나면서 개장부터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기관의 가장 큰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건데 돌발 상황이 없으면 참석할 거다라고 고위 관계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시진핑 주석이 참여한 것을 전제로 리허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놓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안 그래도 이제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을 모건 스탠리로부터 받았고요. 시진핑 주석 이야기가 다시 뉴스에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소비주, 중국 관련주에 대한 시선도 놓지 않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화장품주 시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화장품단 안에서도 오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DYD나 AS텍은 윗줄은 조금 화장품과 다른 별개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고요. 삐아와 콜마홀딩스 그리고 한국화장품 제조, 최근에 강했던 CNC 인터내셔널도 오늘 3%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터주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진, 그 투자 심리를 딛고 나서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엔터테인먼트주죠. YG 엔터테인먼트가 4% 시세를 보여줬고요. 지난주에 그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다라고 가처분 인용 소식을 냈던 하이브는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향으로 가장 수혜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SM 2.6% 상승이고요. 계열사 디어유의 주가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지금부터 자세하게 세워보시죠. 네, 마감 스퍼트 두 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메리트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자꾸 계속해서 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주도 섹터에 대한 연속성 고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제를 오늘 오후장 들어서 기가 막힌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대차 기아 주제 확인이 됩니다. 자, 4월 2일 상호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항상 자동차는 관세 부과에 있어서 피해 섹터로 군림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되었다라는 걸까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력적인 가격이 더 부각되고 있는 건지 싶습니다. 자, 먼저 송태현 과장님. 일단 공매도가 되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완성차단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증권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벤트들이 또 많더라고요. 4월 2일 상호관세에서는 자동차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게 확정만 된다면 강한 트리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미 오늘 시장에서 그 관련된 기대감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4월 2일 상호 관세에 관련돼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더 유연성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전반적인 모든 상품군들에 대한 이 세금을 이제 모두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일부 관련돼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오전부터 강한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국내에 있는 자동차 업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이 관련된 관세 이슈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것 자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사실상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었는데 반대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모두 다 관세에 관련된 부분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관세에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이 없게 된다 하더라도 그냥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아주 크리티컬하게만 나오지 않으면 피크아웃에 대한 이러한 움직임도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확실히 이러한 움직임들 자체는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 미국 내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진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3월 말에
아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조지아 메타플랜트 관련돼서 중공식에 관련된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강요들을 초청을 하게 되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와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오늘의 긍정적인 이슈에 대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워낙 밸류적인 측면에서 계속 좋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이슈가 조금만 줄어들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펀더멘털에 대한 이슈가 더욱더 부각을 받게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오늘 조금 유의미하게 이 섹터 전반적으로 나오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 미국에 공장이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에 대한 투자의 아이디어의 확정은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업체들도 자동차 섹터가 좋아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욱더 투자의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들도 이 오후장이 되면서 점점 주가의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기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산이 가능합니다. 현대차 기아가 움직여주면. 그렇기 때문에 잘 가면 좋겠는데 상승 여력을 어느 정도 봐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그러한 상호관세에 있어서 일정 부분 피해질 수 있다라는 안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세게 기인하는 것이 수급적 요인, 공매도 요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그럼 한시적인 것인지 지금 믿고 들어간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추세는 우리가 어디까지를 열어두고 봐야 하는 것인지 기술적으로도 궁금한데요, 부장님. 일단 기존에도 관세 우려감 때문에 상방이 제한돼 있었을 뿐이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법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커지면서 일단 61선 뚫고 거래량 돈만 내서 올라가고 있는데 121선 이제 터치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뚫을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상향 할 수 있어 보이고요. 뭐 공매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워낙 지금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싹 썼기 때문에 타겟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부담되지 않는 수준?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도 현대차는 외국인이 계속 조금씩은 사고 있었거든요. 현재 뭐 실적 서프 기대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밸류에이션 매력도 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거로 보이고요. 지금 현기차가 전기차에서의 성과가 좀 부진하고 뭐 강력한 성장 동력 카드를 못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계속 눌림목이 좀 컸었는데 이제 관세라는 우려감 일단락됐고 내연기관 이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글로벌 점유율 상승하고 뭐 실적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 굉장히 매력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현기차 모두 한 0.5에서 0.6배 정도밖에 안 돼서 여기 부담도 낮은 데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뭐 로봇 신사업 쪽 비즈니스는 아예 가치 산정도 안 돼 있어서 크게 불편함 없이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여기서 한 50% 상승룸 열어두고 접근해봐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고 주식장 자체가 크게 출렁이는 거 아니라면은 출렁인다고 해도 뭐 하락룸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요. 여기에서의 반등 폭도 한 20-30% 정도의 반등은 뭐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저 또한 뭐 현기차에서 둘 중 굳이 따진다면은 뭐 기아보다는 어쨌든 뭐 로봇이나 미국 공장, 뭐 GM 협력 등 이런 그룹사에서의 성장 동력이 현재는 기아보다는 현대 쪽에 좀 더 있어서 현대차가 조금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배구조 이슈 있는 뭐 모비스나 뭐 글로비스까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다 긍정인데 일단은 다량의 성장주적인 모멘텀 어찌 보면 로봇이 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네요. 지금 우리 두 분의 의견 종합해 보자면 긍정입니다, 여러분. 단기적으로 또 상승 여력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측정해 주신 만큼 오늘 이후의 흐름까지도 기대하면서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송 과장님께서 부품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품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내 생산 기지가 있냐 없냐로 나눈다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지금 화신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세시나 아니면 차체 만드는 쪽이죠. 근데 뭐 램프 만드는 SL도 공장 있고 사실상 뭐 서현이와 현대공업 등등 말하자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렇다면 어떤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봐야 할까? 이 부분에서 팁 주신다면요? 사실 큰 차이는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그래요? 하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얼마만큼이나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인가 거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트리거 자체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3월 달에 현대에서 이 조지아 관련된 메타플랜트 준공식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 관련돼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보다 더 유리하게 나왔을 때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장이 있고 없고가 더욱더 많은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부터 얼마만큼이나 관련된 종목들이 이 가볍게 움직였었던 종목군이었는가 이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관련돼서 대부분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장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SL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2% 남짓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화신 같은 경우에 오늘 한 10%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그 이전부터 화신이라든지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해당 모멘텀으로 나오게 될 때 훨씬 더 가볍게 움직였던 경향이 상당히 높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그 이전에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준공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서 함께 더욱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누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였는가 예전에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시게 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품단에 있어서도 긍정 사인을 좀 주고 계시네요. 고민되실 것 같아요. 부장님, 부품이 사실 그쵸 본주보다 더 잘 올라가는 쪽이기도 했었으니까요. 이전에 인도 IPO 얘기 나왔을 때도 정말 우람하게 올랐었던 쪽이기도 했었어요. 물론 그 구간마다. 현재 구간에서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화신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화신 저도 과장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뭐 부품주 대부분이 비슷하게 움직일 거로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 좀 많이 오른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가장 큰 투자 최근에 예. 큰 투자권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레버리지 상승 그쪽 바라보고 들어온 수급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안에서의 이 초기 가동에 따른 실적 부담 좀 있긴 하겠지만 가동률 올라가면서 숫자가 조금 크게 조금 올라갈 수 있어 보여서 좀 더 나온 거 아닐까 싶긴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앞으로는 비슷하게 흘러갈 거로 생각하고 어쨌든 앞에 대형주가 잘 가야 같이 가는 거니까 잘 트레이딩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의 사인으로 두 분 모두 주시고 일단은 트레이딩적 성격을 조금 더 묻어서 본다면 화신 쪽으로 흐름 주셨습니다. 미국 공장이 있다라는 키워드에 있어서도 여러분 잘 포커스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할 얘기 해야겠죠. SK 하이닉스. 사실상 반도체는 쉬어갈 때가 또 답이 될 수 있을까 고민되는데 일단 마이크론의 변동성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과장님. 물론 마이크론이 풍향계는 맞는데요.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그 전날 시간 외에서 올랐다가 다시 본장에서 떨어졌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결국엔 HBM 목표 매출액도 기대 이하고 뭔가 이익에 있어서도 뭔가 기대 이하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그럴 거야라고 하는 것은 확대 해석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오늘 주가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론이 빠진 이유를 봐야 될 텐데 그것이 정말 업황에 관련돼서 빠진 것이냐 아니면 마이크론에 이제 한정적으로 빠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계속적으로 마이크론이 왜 급락을 하게 됐는가 뭐 각자의 배경 뭐 이 관련돼서 여러 증권사에서 의견을 게시를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 CT 같은 경우에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마진율에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이 언급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HBM3E 관련돼서 12단의 수율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귀결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수율적인 측면에서 생각보다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진율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었고,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의 수율이 안 나오게 됐을 때 다른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은 부분 MS를 장악해 나갈 수가 있게 될 테니까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는 쪽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사실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에 대한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것이 네.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테고, 오늘 물론 시간 외에서 지금 뭐 주간 거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 정도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괴리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확실히 이번에 움직임은 업황적인 측면보다 이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개별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레거시 관련돼서는 또 얼마만큼이나 좋아질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게 될 것 같아요. 레거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 재고적인 측면이 상반기 때 많은 부분 줄어들게 됐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디램에 대한 현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이 레거시 쪽에서도 MS가 높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가 못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조정이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이용을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자리 때만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가 요즘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 쪽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셨네요. 물론 둘 다 괜찮은데 그중에 골라보자면 삼성전자 쪽에 기회를 좀 더 주십니다. 자, 우리 신 부장님도 궁금합니다. SK하이닉스가 사실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려주면 조금 재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중요한 구간처럼 보여지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 자리 어떨까요?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고요. 전고점 트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 같이 갈 거로 생각하고 있고, 같이 간다. 네, 삼성전자가 좀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 저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전고점 트라이라는 게 어떤 시장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물론 그에 따라 바뀌긴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를 조금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는 밸류에이션 격차도 좀 있고 레거시 영역에서의 반등하고 HBM 진입 가능성 이런 걸 봤을 때는 삼성이 조금 더 현재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어쨌든 삼성 하이닉스 모두 이 대표 주작격은 아무래도 수급 면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은 삼성전자에 몰리긴 했었죠. 아무래도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도나 HBM 진입 가능성 이런 레거시 쪽에서의 그런 반등 가능성을 세게 보고 들어온 것 같긴 하고요. 주말 사이 마이크론 말씀하신 대로 급락하긴 했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거는 저희 시장이 생각보다 꽤나 강하다 이런 징표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회를 삼아서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전 닉스는 손잡고 가자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의 급락은 마이크론에 국한된 포인트로서 일단은 시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 또 이렇게 내렸을 때가 기회였을지 여러분 같이 지켜보시죠.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으로 삼성 닉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너무 멋지지 않나요? 유중의 쓴맛. 근데 이때가 결국엔 기회였던 건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김동관 대표이사의
소식이 주말 사이에 들려왔습니다. 물론 그 규모가 뭐 3조를 뛰어넘냐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네. 그리고 사실상 주말 사이에 방산 이슈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방사청장이 동유럽뿐만이 아니라 북유럽, 서유럽까지 확대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채비를 갖고 떠난다라고 하니까 지금 방산은 여전히 글로벌 트렌드임은 맞습니다. 과장님, 여전히 주독 섹터일까요? 저 의견은 중립이에요. 중립이에요? 네.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사주에 관련된 부분 뭐 한 30억 정도를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책임 경영에 대한 부분인가? 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유중에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누구나 이견이 없을 만큼의 사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 디스카운트에 대한 요인이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장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잘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유상증자의 목적대로 방향성이 그대로 잘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것은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조금은 동의는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이나 단기적으로 더욱더 하락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관련돼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방산 섹터 자체에 대한 매기가 상당히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때는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요 근래 공매도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방산이라든지 조선 쪽에 대한 이제 움직임들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것이 다음 주에 정말 일어나게 됐을 때에는 과연 거기서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일단 오늘 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메이저 수급은 좀 빠지는 수급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양봉이 나타나는데 메이저 수급에서 사는 주체보다는 이제 파는 물량이 더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은 오늘이 좀 불안한 건가? 진짜 그 60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그 마디까지는 우리 용인을 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일단 중립 의견 주셨거든요. 신 부장님 어떠세요? 저는 중립까지는 아니고 굳이 표현하자면 긍정 쪽일 수도 있는데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는 한번 반등할 법은 해서 그래서 긍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뿐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책임 경영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뭐 주주 가치가 어느 정도 좀 좋진 않기 때문에 훼손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실망감 때문에 좀 그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산 섹터에서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향후 트럼프가 재임하는 한 수혜 쪽에 흘러갈 가능성이 커서 대장격으로서의 위치, 그래서 여기서의 반등은 노려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일날 한 15% 이상 하락 출발했다가 종가가 좀 양봉으로 마감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슈 당일날 그때 양봉 마감이 오늘 반등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경영진 뭐 주식 매입, 뭐 소규모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망감이 좀 존재하긴 하지만 요 정도에서의 기술적 반등 그리고 방산 섹터로서의 반등 정도는 이어질 수 있어 보여서 큰 이벤트가 터졌으니 이럴 때는 좀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다. 네, 물론 향후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우왕좌왕할 때 오히려 지금이 트레이딩적 성격으로 접근 가능 의견 주셨고 외국인은 팔지만 외국계로 보면 지금 또 담거든요.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의견이 조금은 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 긍정 의견으로 좀 받아본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도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이쪽은 어떨까요? 덴티움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 임플란트 얘기하면 뭐 중국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 덴티움도 덴티움인데 덴티스는 또 FDA 승인 얘기도 있고 해서요. 이쪽도 할 얘기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오랜만에 들어오는 쪽이에요. 오랜만에 같이 손잡고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데 덴티움은 현재 구간에서 재평가가 가능한 모멘텀이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하고 적다? 있어요. 네.
사실 임플란트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기에는 섹터 자체의 크기가 예전과 대비 너무나 줄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큰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 이거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덴티움 관련돼서도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 중국 시장의 회복 관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중국 관련돼서 요 근래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지 소비 진작이라든지 이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정책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임플란트 관련돼서 시술에 대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아직은 연결고리가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이 VBP 관련돼서 2차 가격에 대한 인하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4분기 때 결국은 어차피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4분기 임플란트에 대한 시술이 또 한 번 지연이 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상방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 하더라도 과연 덴티움이 오늘의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돌아선다? 이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건 역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거래량이 훨씬 많이 터져야 되는데 뭐 거래량도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하루 이틀 정도의 지금의 주도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깐 비어가는 시점에서 이슈에 의해서 한번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덴티움이 좀 급격하게 오르려면 중국 쪽에서의 확실한 기대감이 있었던 날 반짝 오르는 경향이 그동안 쭉 있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좀 많이 내려온 구간에서 이 정도 거래량은 조금 너무 미미해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는데, 그렇죠? 신 부장님 의견도 동의하시는지요? 네. 저도 바닥권에서의 예. 반등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이 크게 터진 것도 아니고 아직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닥권에서의 반등 정도로 보입니다.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 아직 이렇다 할 성과도 없고 뭐 자사주 좀 있고 밸류 매력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바닥에서의 반등 정도로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두 분 의견 정리 시 중립 의견으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HLB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죠. 삼수생이 되었는데 일단은 좀 들어옵니다. 외국인. 자, 지금 현재 뭐 다시 재도전해서 6월에 다시 신청하겠다 이거였잖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저는 중립 의견이에요. 사실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뭐 비슷한 느낌입니다.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뭐 종가 정도로서의 진입을 했다. 그리고 오늘 떴다. 뭐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미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과연 들어가는 것이 맞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양쪽 다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물론 성격은 많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매도로 전환을 했을 때 과연 이 변동성을 내가 참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FDA 관련돼서 서류를 추가 보완해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5월이고 그 5월 이후에 클래스 1이 되면은 7월 달에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클래스 2가 되게 되면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가게 됐을 때 과연 이번 금요일과 같은 사태가 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에 대한 확신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중립으로서 한번 올라오기는 했지만 진짜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거나 강점이 있으신 분 외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트레이딩 관심이 있는 분이 외국인인 건지, 외국인 정도는 HLB 수급에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신 부장님 의미를 둘 만한가요? 저는 일단 기술적 면에서는 주가 쌍바닥 찍었고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바닥권 형성이 지난 5월 달 정도에 FDA 실패했을 때의 저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지금 CRL 보완 계획을 재빠르게 공유하면서 주가 하락에 대비해 왔고 그 전략이 잘 먹힐 거로 생각도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휴젤 사례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휴젤이 2차례 한 CR에 맞고 세 번째 도전한 끝에 FDA 허가를 받았었는데 HLB 또한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뭐 이런 충분히 기대감이 생길 수 있어서 오늘의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 또 거래량도
다시금 물론 어제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지만 네.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이 회사 IR 포인트와 전략이 잘 맞아진다면은 개인들이 이 향후 기대감을 바라보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려감도 있고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 호가 면에서는 그 기술적 분석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락보다는 좀 상승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조금의 변동, 상방 변동은 노릴 수는 있겠다. 하지만 손이 빠르신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두 분 의견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기 두 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보내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